예, 이거는 하마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내리라는 거죠. 예. 그때 경선왕릉 갔을 때도 경선왕릉이었나? 아무튼 앞에 그 하마비. 예. 이번 시간은 여기는 조경단, 조경단이고요. 이번 시간은 전주시가 신라 박씨라고? 그것도 일찍에? 아무튼 신라시 된 김이박 아니고 김박이 라는 제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경북 영주 숭은전 편에서요, 왕대종록 삼국사기 유사 순서라고 했는데, 예, 인종, 의종, 총류랑입니다. 예, 인종 다음 바로 뒤가 의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짝 뒤로 해서 왕대종록 사기 유사가 아니라 사기 왕대종록 유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예전 영상이었나요? 예. 이제는 하도 많이 찍어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예, 아무튼 저는 김씨는 안동이고 이씨는 이조씨들아 본이 여러 때고, 예, 박씨는 최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풀 수 없으며 이과 문제로 넘어갔고, 문과 입장에서는 그냥 절선된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날 예, 현대 대한민국 성씨 인구 수가 김이박 최종 순서인데, 김이박은 일단 그렇고 최씨는 해주 최씨가 1636년 본이 있는데요, 북한에 냅두갔다고 해서 동 뜨는 발언을 해서 최씨도 뒤로 몰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씨는 포항 정씨가 최초라는데 1649년이니까 최초 현존보가 발간 해가 영일이 영일만으로 연일이고 포항이죠. 이건 마치 그 상락김씨 꼴 안동김씨이다 썰급입니다. 상락이 안동이죠. 여기는 전주가 되겠습니다. 계략적인 거는 보시면은 있고요. 예, 안동은 상락의 상락은 안동의 옛 지명입니다. 아무튼 그 능성구씨는 다시 찾아보니까 1666 또는 1716년으로 나와서 이제 문종 사이트 가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예, 1575년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건 현존보를 따져야 되는데 제2보가 이제 17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직접 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그 김씨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는 이제 각 문중 홈페이지 방문을 권합니다. 예. 그래서 윤씨부터가 다시 양반성씨네요. 예. 김이박, 최종 강조윤, 예, 김이윤, 뭐 이래 되나요? 예. 아무튼 예, 김씨씨 제외한 박씨부터는 각자 문중 홈페이지 방문을 보시고요. 예, 여기는 조경단. 예, 각자 문중 홈페이지 방문을 해보시고 그 수보사 항목이 있으면, 예, 수보사 항목이 있다면은, 오, 잠깐만. 야, 진짜 틈으로 본다더니만 맞네. 오, 지금 설명을 할 때가 아니야. 일단 보기.
자, 아무튼 그 김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는 각 문중 홈페이지 방문을 권합니다. 예, 수고사 항목이 있다면 가보셔서 17세기란을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는 그 임진왜란 이후죠. 예, 이후부터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외란과 호란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평산신시는 1636, 거창신시는 1592년 것이 이제 평산신시는 1636이고 거창신시는 1592년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김이박채, 해주채씨를 계기로 1636도 뒤로 물리고, 예, 능성구씨는 사이트에서 딴말하고 있는데 외란과 호란 사이 기간 현존보 발간 가문들을 봐야죠. 그래서 가야사는 예, 다시 봐야 된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 많이 다니네. 그래서 가야사는 다시 봐야 되고, 박이사갈, 김스불론, 대가야가 형, 예, 출생순으로는 유다에 막히고 14만 4천은 레위에 막혀 있는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아무튼 그 대가야 문제는 다시 세팅해야겠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크죠. 예. 변한의 작은 나라 구야국과 다릅니다. 역사적 박씨는 이제 이사갈 오아 단 오아 젠탈, 신화 박씨, 신화적 박씨는 이제 문하세 오아 이사갈 오아 단 오아 젠탈. 예. 신화적 박씨, 예, 뭐 삼국유사 이런 거요. 예, 역사적 박씨, 삼국유사의 그 이전, 예, 이전 것만. 자, 아무튼 간에 이 대가의 문제는 다시 세팅해야 된다. 이건 사이즈가 크다. 변환의 작은 나라 구야국과 달라요. 예, 대박 수준입니다. 예, 국명에서 헷갈리면 안됩니다. 예, 후백제를 백제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나깨나 소장하던 대가야의 금관이 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일단은 이씨 문제입니다. 이진아씨와 김수로, 대가야는 이씨, 금관가야는 김씨. 금관가야는 조그만했고 대가야는 말 그대로 so big, 사이즈가 컸다. 인구도 많고 발전 연대는 대가야가 늦으니까 더 발전된 문명이겠죠. 후기 맹주. 아무튼 이번 시간도 견혼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출신지 문제가 아닌 혈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곳 새 왔습니다. 예, 조경단이죠. 조경단. 이곳에 왔습니다. 응?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견혼과 이의방은 무관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주 이씨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전주 이씨 인구 참 많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이조 시대가 끝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라 때 금감가야 김씨가, 조선 때 대가야 이씨가, 예, 2024년부터는
교회적으로만 2조시 됩니다. 예, 정교 분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뭐 양반이니 족본이 하는 말들은 이제 종교 문제로만 가둬집니다. 물론 그 기독당이니 이런 색채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 외부에서의 간접 영향이 되겠고요. 당장 2023년에 수많은 가정의 옛 기초가 붕괴될 것입니다. 물적 재원이 끊어지고요. 풍요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 모드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원 갈라먹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00년 뒤 자유민주주의가 끝납니다. 전세계는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고요. 언더독도 끝납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계속해서 제2지구를 찾고자 몸부림치겠죠. 예, 알아서 하세요. 안 막습니다. 저는 이것을 찍으러 왔다. 와우. 이 무신론자들 말을 빌리자면 제1지구가 끝나가고 있다가 되겠네요. 100년 내로 제2지구 못 찾으면 인류는 북유럽 모드로 전환합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섣불리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은 이릅니다. 좀 더 수명이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수명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어요. 예, 이번 시간은 지연 말고 박지연 말고 티아라 박지연 아무튼 박지연 말고 혈통 문제를 볼 차례입니다. 이 혈통이 되겠습니다. 뭐 박견헌인지 이견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은 견훤의 부계 혈통 문제입니다. 대한제국 포맷과도 관련이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개신교 국교화를 주도한 전주시 고종과 그리고 반남박씨 박영효가 있죠. 이들 둘이가 이제 개신교 국교화 주도 대표적 두 인물인데 대가야 코드이자 이들 둘이 이제 보면은 대가야 코드이자 후백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임나 코드고요. 단 임나 일본부가 아니라 임나 가야로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으로 간 게 되겠습니다. 아하, 그때 그 해남 방산리 장고분 앞에 전주시 무덤들이 왜 그리 많나 했더니 이것과 무관하지 않네요. 저번에 그 벽골제 편에서 골정계 석시 이전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번 편으로 반대쪽의 축이 설정됨을 보실 것입니다. 신라박씨는 일찍에는 이 싸갈 지파로 전주시로 볼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신라왕계보 김박이를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이박김이 되고요. 전주시 중에 가짜가 많다고 하는데 탈락 1순위가 효령대군파죠. 두 번째가 양녕대군파. 어머, 이승만도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이승만도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선초 양반가 출신이
없게 됩니다. 뭐 효령대군파에서 신천지 이만희 넣어줬니 어쩌니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게 되죠. 예. 양령이 탈락인데 효령은 안 봐도 뻔하죠. 분명 전의 씨나 광주 이씨는 선초 양반가입니다. 전주 씨는 왕족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넓게 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전주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주시 문종 사이트에 적혀 있던데 본인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동김과 다른데요, 상황이. 김씨의 경우에는 이미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거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조 시대였으니 판별이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1300에서 2300으로 잡아놓은 것도, 이 씨는 프리패스라고 한 것도 조선조가 끝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 지나면은 이 씨도 인구가 자연히 줄겠죠. 모라비안 모드는 독신 권장 모드라서 미리 저출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섹스 금지 모드다. 애 낳을 때만 섹스가 허용된다고 하니 고문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라비안 신학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금과 옥조로 떠받듭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다.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든다. 이 시스템은 2세기 이후 시작된 젠타일 크리스천 모드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전국 투어 영상을 이제 마치고자 했는데 갑자기 연장이 되었네요. 아무튼 간에 그 모라비안 시스템은 그겁니다. 현재 천년설로, 그간 무천년설로 부르기도 이제 한 건데요. 현재 천년설. 최종 목적은 결혼제도 철폐가 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구약시대의 일부 다체에서 신약시대의 일부 일처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혼 없애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 독신, 동정, 순결이 이상이자 목표가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이방인 크리스천 분들은 남편 또는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출산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것은 태부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모라비아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일부 다처제를 없앴어요. 이것은 개혁적, 개선적인 크리스천 버치, 크리스천 미덕의 발견이자 발전으로 이해입니다. 발견이자 발전으로의 이해입니다. 구한동 김씨와 다르게 전주희 씨는 이 모라비안의 팸의 영향, 페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 김씨 문제는 정리됐어요. 하지만 이씨 문제는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김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복후인데요. 신라박씨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로는 이제 이사가릴 수도 단일 수도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화론 봤을 때는 문하세까지. 아무튼 신라김씨는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기타 경주김, 김해김 등 일반 김씨들이야 무신론으로의 전환이 되고 일어나겠죠. 2021년 현재는 모든 한국인이 유대인이다 로 설정되어 있고, 외국과는 소통 불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구글 맵 되는데 한국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식이죠. 근데 2023이 불발난다. 그럼 2023 불발 시에 2024년은 이제 한국의 이방인이 급증하게 되죠. 예, 확증 이방인. 예,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해야겠습니다. 2023년에 예수 재림이 없을 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대체 2023, 2024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2024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세속 국가가 됩니다. 예, 뭐 기독당 본인들 창당하니 어쩌니 막 말해봤자 예, 죽은 종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의미가 없다. 육적 관심은 영적 관심으로 전환되고 최종 예, 전국적으로 천상에는 결혼이 없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 정교 분리기 때문에 전 국민을 하나로 쌓아 모으는 것도 안 됩니다. 예, 무신론자한테 극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방인 크리스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 독신권장 이방인 또는 이방인일지도 모르는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참 걱정이에요. 참 크리스천 수가 줄고 있어요. 창조론자가 줄고 있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이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유대기독 모드로서 구한동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한국인은 참 크리스천 일시에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검증 절차인데요. 저출산의 압박을 신학적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원도 고갈 중이니까 이 땅에 미련 버리고 천상을 보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엎어지진 마시길 예, 바랍니다. 다쳐요. 아무튼 신앙 문제는 이쯤으로 하고요. 한국사를 봅시다. 예, 본 영상은 전주시를 단오와 젠타일에서 이시카르 예, 이사갈 오와 단오와 젠타일로 승격시키는 영상으로 신라박씨 그 중에서도 일지계 즉 아달라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견훤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제 봤으니까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보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예, 3064 2권에는 본래 성은 이씨였는데 뒤에 견으로 씨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견은 읽기에 따라서 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도학 씨가 주장했죠.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지어 생활했다고 하는데 남한여초 지방 세력가로 예, 처음에는 농사에 종사하였으나 혼란기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포함해 지방 세력이 들고 일어나자 아작에는 군을 일으켜 장군을 자칭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어요. 예. 장군을 칭할 정도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견훤이 무진주 그러니까 광주를 점거하고 완산주 예, 전주를 근거로 후백제를 세운 뒤에도 아작에는 계속해서 경북 상주 지방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견훤과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작의 특징. 여기서 문제는 견훤이 아작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점이에요. 예, 지지난주 편에서도 말했지만 예, 광주 쪽에서는 예, 부인하는 분위기인데 당연히 호남으로 근거지로 옮겨갔으니까 예, 그쪽에서 호남 쪽에서 유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예, 그런데 견훤이 아작의 아들이라면 이거 완전 대박 사건 아닙니까? 예,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예, 물론 신화 아니고요. 예, 역사학적 대박이에요. 예, 역사학적 대박인데요. 예, 전주시는 명실공히 신라 박씨의 후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 이한이 중국에서 왔다. 완산실록. 예, 그거 못 믿죠. 완산실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경주시 후예라고 하기에는 말이 어려운 게 이게 이씨기는 한데 예, 경주시가요. 근데 최초 현존보가 1684년. 예, 1684년입니다.
예, 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따지면은. 예, 안동 김씨는 경주 김씨가 아니죠. 예. 김제가기도 없죠.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전주 이씨가 경주 이씨가 아니라면, 예, 전주 이씨 기호는 대체 어디일까? 예. 그러니까 구안동 김씨, 전주 이씨, 경주 이씨, 경주 김씨 순이거든요. 예, 서열이 매기면은 그렇게 쭉 내려가는데 가깝잖아요. 2위하고 3위 사이, 1위하고 4위 사이보다 2위하고 3위 사이가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온 대체 어딜까 생각을 해볼 수가 없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 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누가 말을 하신다면, 예, 저는 전주희 씨가 신라 박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엥? 그러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이제각이라고 있습니다. 예, 왕건의 각에는 왕대 종록이었다고 한다면 이 견훤은 이제각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삼국사기한테는 안 돼요. 삼국사기, 왕대 종록, 이제각이 삼국유사 순서입니다. 예, 저작 연대가 그렇게 되고요. 예, 아쉽네요. 삼국사기보다는 저작 연대가 앞서지 않아서. 예, 아무튼 이 이제각이에서 이는 오얀이입니다. 예. 뭐 삼국사기 뭐 보다 앞서지 않아서 아쉽겠습니까? 왕대 종록한테도 안 되니까. 아무튼 이제각이에서 여기서 이는 오얀니, 가는 집가이고요. 이제각이는 견훤의 가계부로 추정이 되는 책입니다. 예, 삼국유사 2권 견훤조에 2차례 인용되는 책인데 그 신빙성과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대 종록처럼 현재 전하지를 않으니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하나로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있는 거라도 이제 제대로 봐야 된대요. 이제각이 이르기를 진흥대왕에 비 사도의 시호는 백숭부인이다 로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구를 진흥왕의 후손이 아니냐고 하는데, 근데 예, 사도 부인은 박씨입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모량리, 예, 모량리 각간 박영실이고요. 이제 그러면 말이 되죠. 본주장에 따르자면 사도, 구륜공, 선품, 작진, 원선, 예, 이어서 원선은 아작이에요. 원선, 견훤이 됩니다. 예, 구륜공이란 말은 참고로 구륜공이라는 인물은 삼국사기 없습니다. 예, 삼국사기 더 빨라요. 이제각이보다. 삼국사기에 구륜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 진흥왕 아들 중에 구륜공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도 부인이 재혼녀일까? 예, 숙명이 쫓겨난 게 이화랑 때문이라는 말은 또 뭐죠? 화랑세기는 필사본이고 또 진본이 아니라 이제 위서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뺀다고 하면은, 그래도 의심적인 건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와 계통이 달라서 서로 견제하다가 나중에 흑불상이 무너져 얼마 후 죽었다는 게 있는데, 아무튼 남는 건 뭐겠습니까? 예, 추리 빼고 그냥 그대로 삼국유사 기록을 따르자면 기록에 진흥왕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도 부인의 후손이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왕대종록 마냥 고려왕씨가 당선종 후손이라면, 이제 이제각이대로라면 신라 박씨, 이화랑 아니고 박씨면 신라 박씨가 됩니다. 그것도 종래운 집단으로 천일창과 역결 일지계로 볼 수도 있게 되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견훤 일가가 진흥왕의 외척 집안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예, 계보인데 진흥왕이 아니라 사도부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도부인을 끌고 와요. 그게 희한하다니까. 그래서 혹시 하대 박씨왕 사망, 세 명의 왕은 이헌의 집안이냐 라는 등등의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데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 뭐 내무랑 이후에는 다 김씨왕했다 이러면 이제 깔끔하긴 한데, 아무튼 이 이제각이라는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고려정보에서 없애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씨 몰살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러고 보면 이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고려 중말기, 고려 중말, 중기와 말기 사이 고려 중말기 때 책인 이제가기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알 길이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가 기가 아니라 이제가기,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이제가기라는 점입니다. 이 이제라는 사람은 고려 때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혹시 뭐 옛 경주이씨 이재현? 그건 아니에요. 1년보다 늦습니다. 삼국유사 쓴 1년보다 늦어요. 뭐 충선왕 어쩌고 이러죠, 이재현. 근데 이 이제라는 사람은 삼국유사보다 더 일찍, 더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 그리고 또 가기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라는 사람이 집안 족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왕대종록, 이제가기, 삼국유사, 이재현 순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이제가기 기록에, 이제가기 기록에 견훤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이제의 집안은 견훤과 관계가 있고, 견훤은 원래 이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훤이 수도로 삼은 전주는 전주 이씨의 근거지인데, 견훤의 성이 당시 이씨였다는 점이 전주 지역의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도 해봅니다. 물론 그 완산견씨 족보에서 백제 의자왕 후손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신뢰할 수 없죠.